코스피 6거래일 만에 코스닥 4거래일 만에 쉬어간 오늘 하루였습니다. 마감의 정석 투자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예, 전문가님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자의 고점 돌파, 시장 유동성의 연속성을 주시하자입니다. 네, 12월 FOMC 이후에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 랠리가 계속되다가 쉬는 모습이 결국에 나왔습니다. 이제 나올 때쯤은 충분히 됐던 타이밍이었는데 오늘 이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신고가 경신했고 기아도 역시 신고가 경신이고요. 기아는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0.42%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정석투자 전문가님이 저희 또 유튜브용 컨텐츠에 배터리주 인터뷰 해주셨잖아요. 네, 어제 올라갔는데 거기 댓글을 보니까 지난 9월에 2,600 갔을 때 2,350을 내다보던 전문가입니다. 이 댓글이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600에서는 이 2,600선, 오늘 결국에 2,600선 턱걸이 하면서 끝났거든요. 부담 없을지 전략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이제 2,600 정도 됐으면 여기다 선 한번 좀 그어보면요. 이제 7월 달 이제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이제 자동차하고 서로 그 주가 등락이 있었을 때 7월 중순에서 이제 7월 말 요 가는 구간에서는 배터리 쪽으로 완전히 자금이 쏠렸었던 구간입니다. LG 그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제 후발로 좀 막판에 급등이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주식들은 뭐 150만 원대 가면서 말 그대로 배터리에 슈팅이 나왔었던 이런 좀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없었죠. 엔비디아가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반도체 감산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바텀 정도 형성은 되겠지만 이게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반도체가 바닥은 좀 찍은 것 같다 정도가 됐었지 반도체 쪽으로 뭉칫돈이 들어올 수 있었던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었고요. 유럽 원자재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연달아서 작년도와 올해 상반기 배터리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규모 계약들도 되게 많았어요. 특히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은 대규모 계약도 연이어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배터리 슈팅이 나왔었던 구간입니다. 이게 한 2,600, 2,650. 근데 배터리 한 종목, 포스코 홀딩스가 이 종목 한 종목이 거래대금이 8조였어요, 여러분. 예, 저 종목 하나가 거래대금이 8조였어요. 한번 볼까요? 예, 저 거래대금 하나가 8조였어요. 7월 26일 날 보이십니까? 이 종목 하나 거래대금이 8조였다고요, 여러분. 전체 거래대금 수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이 한 종목의 거래대금이 얼마 정도 됐냐면 3.7조예요. 그럼 합쳐서 거의 12조 되는 돈이에요. 이 두 종목이. 대단하죠? 860개 종목 가운데 딱 두 종목이.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한 150만 원대까지 가면서 한 4조 정도. 그죠? 그러니까 저때 배터리 쪽으로 들어왔었던 이 돈들은 한 25조 알파 정도 됐었어요. 그죠? 그래서 배터리가 전체 시장에서 한 50% 정도 거래대금을 좀 차지했었거든요. 이거는 분명한 가열입니다. 이건 분명한 가열이라서 그때 이제 제가 배터리 원금 회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고, 요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2,350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근데 2,350은 우리가 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삼성전자가 감산을 했잖아요. 반도체 감산을 했잖아요. 반도체 감산을 했으면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 출발 자리예요. 그러니까 감산을 했으니까 감산 전에 밸류에 주면은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이제 과열이라는 건 이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2,350에 기다렸다가 저기서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 1등 주식들 적극적으로 좀 사자 의견 좀 드렸었던 거고, 현금 관리하면서 지금까지 왔었던 거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제시했던 목표치가 이제 2,500이었는데, 실전에서는 2,600이라는 목표치는 사실 저희는 미리 제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2,300 제시했을 때부터 이제 저희는 이제 2,600을 그 다음 목표치를 생각하고 있었고, 뭐 방송에서는 제가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2,500하고 이제 2,600이라는 숫자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숫자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오늘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좀 가격 조정도 조금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도 보면은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LG이노텍이나 HPS처럼 좀 올라가는 주식들도 있지만 좀 조정 나온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도 좀 보면은 뭐 기아나 뭐 현대모비스는 강세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으나 이게 전체적으로 퍼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강세는 유지하지만. 그리고 이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 셀트리온은 이게 52주 신고가입니다, 여러분. 제 방송 보고 많이 사셨을 텐데 신고가예요. 그래서 신고가에 셀트리온도 좀 포함시켜줘야 된다는 거, 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반면에 셀트리온 같은 애들은 움직이는데 삼바 같은 애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도 좀 직전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알테오젠 같은 이런 업체들도 뭐 메가 이슈 나오고 나서부터 좀 다시 전고점 좀 돌파하고, 그 다음에 비만 당뇨 관련된 거 다시 부각받으면서 뭐 페트롤 같은 주식들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말이야. 그렇다고 이게 차별을 안 하는 시장은 아니고, 이걸 어떻게 기다려 말어 더 가져갈까? 더 가져가기에는 뭔가 소외받는 주식들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많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을 좀 말씀 좀 드리면, 저는 어떤 의견을 좀 드리냐면, 지금 오늘 나온 이 조정은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름답다. 왜 아름다울까요? 오늘 배터리도 조정이 나왔고, 반도체도 좀 쉽고, 그 다음에 바이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관련된 섹터도 전체적으로 좀 신원 흐름이 나온. 왜 아름답냐? 2600이라는 요 구간에서도 저는 먹을 게 많다라고 보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2300에서 2600까지 올라왔으면 정말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금리 만약에 동결로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금리 동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로 만약에 현재 시장 계속 갔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많이 올라온 거고 슈팅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금리 인하로 가면은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금리 인하로 간다는 얘기는 긴축, 돈을 움켜쥐다가 나 이제 돈 뿌릴 거야로 시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비싼 기업이 더 비싸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세가 터지는 이 종목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금리 동결이었으면 슈팅이에요, 지금 자리. 근데 금리 동결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세가 좀 끝나지 않았겠다. 아름다운 눌림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시장이 죽으려면 반도체가 죽어야죠. 근데 삼성전자를 보세요. 나 안 죽을 건데, 나 위쪽 계속 고개 들 건데, SK 하이닉스를 봐야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세요. 지금 시장은 죽이고 있지 않아요. 하나, 둘씩, 너 일로 와. 고개 다시 들자. HPSP 다시 가지 않습니까? 그죠? 다만, 배터리 관련된 주식은 제가 급등이 나온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했지만 후발이에요.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저점 계속 탄탄히 야금야금 올라가 주는 것만으로도 이번 구간은 그냥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구간, 배터리 이 자금들을 자동차가 나눠 먹은 거예요. 자동차하고 바이오가, 현대차나 기아가 이 강세 기조 계속 가져가면서, 강세 기조 계속 이어가면서 배터리에 쏠렸던 자금들을 조금 뺏어온 거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고개를 들면서 지금 테스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내가 다른 쪽에서 자금 한번 더 땡겨봐?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이 17만 3천 원과 16만 5천 원을 저항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바이오 쪽으로 내가 한번 프리미엄 줄까 말까 이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 판 한번 벌려볼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73만 원을 살짝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계속 고점 돌파를 하면서 매수 자금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고, 아직 규모가 아직 덜 커진 거예요. 근데 만약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판을 여는 거는 삼성전자의 독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삼바가 73만 원 넘어가면서 바이오까지 판을 키울 것이냐, 이런 식으로 가면 배터리 중심주들도 이격을 더 좁히면서 더 목표치를 더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구간은 전체 매수 자금이 유지되고 있는 구간인데 이미 FOMC에서 결과를 알려줬다. 금리 인하할 거니까 시장 하방 보지 마. 조정 나오면 살 생각해. 그리고 중심주, 이익 나온 기업들 잘 골라. 너희들이 피해야 될 거는 적자하는 기업, 역성장하는 기업들이야. 그런 것만 안 하면 돼. 분할 매수만 잘 실천하고 반도체 배터리 중심주도 이격 좁히면 목표치 낮추지 말고 높일 생각해. 그리고 바이오, 셀트리온 잘 봐. 여기서 자금 쏘잖아. 그리고 3바까지 간다. 그럼 난 판 키울 거야. 여기 너희들 참여해. 그러면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신호를 시장에 계속 주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를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실천하면 되겠다. 그래서 4대 산업 중심주 쪽으로 포트를 구성해서 잘 가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는 하락했지만 삼성전자, 기아, 셀트리온 52주 신고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마감의 정석투자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청약에서 15조 원의 자금을 끌어모은 자원순환 기업 DS 단석 신규 상장일입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마감 때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